마드리드 왕궁은 스페인 왕의 공식 거주지입니다. 그러나 왕실은 그 안에 살지 않고 자르주엘라 궁전에 살기 때문에 국가의식과 엄숙한 행동에 사용됩니다. 13만 5천 스퀘어 미터의 면적과 3,418개의 객실, 버킹엄 궁전 또는 베르사유 궁전의 거의 2배를 갖춘 서유럽에서 가장 큰 왕궁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궁전 중 하나입니다. 팔라티노 스트라디바리우스, 펠러타인 스트레더베리어스로 알려진 악기 세트와 회화, 조각 및 테피스트리와 같은 다른 분야의 매우 중요한 컬렉션을 강조하는 귀중한 역사 예술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룸, 스테이룸즈과 미술 컬렉션은 공식 행사가 없을 때 방문객에게 개방됩니다. 프란시스코 프랭코의 독재 이래로 팔라시오 데 오리엔테, 팔라시오 더 오리엔트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마드리드의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리엔테 광장, 플라저 더 오리엔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궁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궁전과 함께 축에 서로 마주 보는 것은 광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테이올로 리얼입니다. 궁전은 1734년 화재로 거의 완전히 파괴된 리얼 엘커자어가 남긴 부지에 필러프 V 왕의 명령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오래된 요새의 기초와 일부 구조물은 모두 새로운 궁전 건설에 사용되었습니다. 화재의 에피소드는 시대의 취향에 따라 오래된 건물을 궁전으로 교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건축은 더 큰 궁전을 제안한 건축가 필리포 조버러의 디자인에 따라 1738년에 시작되었지만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조버러가 죽었을 때 이 프로젝트는 그의 제자 완 바우티스터 서체티에게 맡겨졌으며 그는 조버러의 계획을 옛 알카사르 부지에 적용해야 했습니다. 벤처러 라드리게스와 같은 다른 저명한 스페인 건축가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궁전의 채석장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우리는 로얄 채펠의 구성을 빚지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세버티니 는 건물의 완성과 개혁, 확장 및 장식의 2차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찰스 3세는 궁전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최초의 군주였습니다. 궁전에 살았던 마지막 군주는 알폰소 XIII였지만 제2공화국 대통령인 마누엘 아자냐, 메넬 에저너도 그 안에 살았고 이전에 마리아 크리스티나 여왕이 차지했던 방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가 원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것은 국립궁전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실 예배당 옆에는 에저너의 사무실로 알려진 방이 있습니다. 궁전 내부는 캐러베조, 벌레스케즈, 프랜시스코 더 고이어의 중요성을 지닌 예술가들의 그림과 커레도 자킨토의 프레스코 화와 같은 모든 종류의 예술 작품으로 방을 장식하고 건축의 모든 종류의 고귀한 재료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예술적 풍요로움을 강조합니다. 지오바니 버티스터 티에이폴로 또는 안톤 라파엘 맹스, 엔탄 라파이엘 맹즈. 건물에 보존된 다른 주목할 만한 컬렉션은 로이엘 아우머리, 보자기, 시계, 가구 및은 제품입니다. 대중의 묵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작품 중 일부는 이후 로얄 컬렉션 갤러리로 이전되었습니다. 현재 대통령직, 법무부 및 법원과의 관계를 통해 정부 대통령직에 의존하는 자치단체인 내셔널 헤러티지는 왕궁을 포함하여 왕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소유 자산을 관리합니다. 2023년에 왕궁은 14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받아 스페인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기념물 중 하나이자 전 세계 관광객이 선호하는 목적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2. 몽클로와 망클로 등대에서 바라본 풍경. 사바티니 정원, 세버티니 가어던즈를 향한 궁전의 외관. 오리엔테 광장, 플라저 더 오리엔트를 향한 파사드. 캠포 딜리트 모로의 외관. 1753년 마드리드의 파노라마, 앤토니오 졸리가 그린 왕궁. 1830년 로얄 팰리스, 오리엔테 광장, 플라저 더 오리엔트의 도시화 이전. 마드리드 모델,
리안 길 더 팔라시오. 마드리드 역사 박물관. 건물의 역사. 본문, 마드리드 왕궁의 역사. 더보기, 마드리드의 레알 알카사르. 마드리드의 레알 알카사르의 역사적 진화. 로얄 팰리스의 직접적인 전시는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이 오늘날 서 있는 같은 장소에 세워진 요새인 레알 알카사르, 리얼 엘커자어, 였습니다. 그 구조는 카스티아의 헨리 3세, 헨리 3, 왕이 가장 빈번한 거주지 중 하나로 바꾸었을 때 여러 개조 공사, 특히 외관의 주제였으며 그 후 인클로저는 왕실이라는 형용사를 얻습니다. 그의 아들 요한 2세는 왕실 예배당과 여러 별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카스티아 왕위 계승 전쟁 1476 동안 와너 라 벨트러니저의 군대는 요새에서 포위되어 오래된 성에 약간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황제 찰스 1세는 이미 르네상스 건축을 채택한 요새의 개혁을 시작했지만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예술가를 고용하여 더 많은 작품을 홍보한 사람은 실제로 펠리페 2세였습니다. 그 당시 소위 황금탑과 왕실 무기고가 지어졌으며 1894년에 철거되었습니다. 펠리페 3세, 펠리페 4세, 찰스 2세도 이 프로젝트를 계속했습니다. 1700년 부르봉 왕가의 필리프 5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오래된 요새가 너무 엄격하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로운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사보이아의 마리 루이즈 가브리엘라, 머리 루이즈 게브리엘러, 여왕과 우르신, 어사인스의 공주는 프랑스의 취향에 맞게 객실을 재장식했습니다. 1734년 크리스마스 이브의 알카사르의 부분적인 화재는 거의 완전히 기초의 일부와 일부 구조물을 제외하고 철거하고 시대의 취향과 새로운 왕조에 더 부합하는 새로운 궁전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변명이었습니다. 새로운 궁전의 건설은 173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미래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궁전은 아치형 지붕이 있는 완전히 석조물이 될 것이며 목공 및 지붕 구조에만 목재 사용을 제한합니다. 바로크 양식의 궁전. 당대 가장 뛰어난 건축가 중 한 명인 필리포 주바라, 필리포 조버러는 새로운 궁전에 대한 작업을 감독했습니다. 이 이탈리아인은 베르니니의 파리 루브르 궁전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받아 거대한 규모의 기념비적인 프로젝트를 고안했지만 주바라의 계획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조버러의 제자인 완 바우티스터 서체티는 스승의 일을 계속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정사각형의 넓은 안뜰을 중심으로 돌출된 몸체로 다양한 각도를 해결하는 정사각형 구조를 제안했는데 이는 오래된 알카사르와 전통적인 스페인 궁전 형태를 모두 회상하는 구조입니다. 이 작품은 페르디난트 6세의 통치 기간에 완성되었습니다. 사르미엔토 신부와 수많은 조각가들의 도움으로 디자인한 파사드의 조각 프로그램은 서고트족 시대 이래로 스페인의 모든 왕의 동상으로 상부 난간에 왕관을 씌우는 것과 주요 포털 옆에 4명의 로마 황제를 설치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궁전을 무장한 스페인과 새로운 솔로몬 신전의 조각상으로 구상한 사어미엔토의 프로그램은 복잡성과 필요한 많은 수의 조각품을 감안할 때 즉석에서 조정되었습니다. 비이지 더 에이스파냐, 1772라는 책의 외관 그림. 펠리페 데 카스트로, 펠리페이 더 캐스트로와 후안 도밍고 올리비에리, 완 더밍고 알러베리는 1749년부터 사르미엔토, 사어미엔토가 제공한 프로그램에 따라 궁전의 조각 장식을 담당했습니다. 난간을 왕관으로 장식할 운명의 스페인의 94명의 왕 시리즈를 위해 올리비에리와 카스트로는 루이스 살바도르 카르모나, 펠리페 델 코랄, 후안 데 빌라누에바 바르발레스, 알레한드로 카르니세로, 로베르토 미셸, 후안 포셀, 후안 파스쿠알 데 메나 등 그들의 지시에 따라 일한 많은 조각가를 활용했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리석 대신 콜머너의 석회석을 사용했으며 조각상은 2조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파사드와 발코니에는 궁전 건설을 시작한 필립 V와 그의 아내 사보이의 마리아 루이사, 머리어 루이서의 동상과 페르디난도 6세, 퍼드낸드 6와 브라간자, 브러간저의 바바라, 바어브러가 완성되었으며
그의 처형은 올리비에리, 알러베리와 캐스트로를 위해 예약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트는 필리포 조버러가 이미 14개의 받침대를 포함한 메인 플로어 레벨에 위치했습니다. 사어미엔토의 프로젝트에 따르면 막테주머와 아타왈파로 대표되는 포르투갈과 미국을 포함하여 스페인 왕국을 대표하는 왕이 포함되었으며 스페인과 카스티아, 산티아고와 산 밀란의 후원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또한 1749년 올리비에리 이 카스트로, 알러베리 Y 캐스트로에게 수여되었으며 1760년에 나머지와 함께 해체되었지만 일부 동상은 이후 원래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정오의 로마 황제의 4개의 거대한 동상이 트리플 파사드의 전면에 투사되었으며 그 처형은 올리비에리와 카스트로가 개인적으로 의뢰했습니다. 아르카디우스, 트라야누스, 카스트로가 만든 것, 테오도시우스와 호노리우스, 올리비에리가 조각했습니다. 메인 발코니 위에는 아어미저러 스페인의 부조가 투영되었으며 무장한 메인런으로서의 스페인과 풍요의 뿔을 가진 명왕성의 인물이 알러베리에 의해 대리석으로 처형되었으며 주요 외관의 다락방 구오르리안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페르난도 브람빌라, 퍼넨도 브렘빌러, 1790에서 1832년경, 쿠에스타 데 라 베가, 퀘스터 더 라 베이거, 왕궁 일부 전경. 재무부 소장품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찰스 3세는 마드리드에서 동생이 사망하자 나폴리 왕국을 떠나 스페인의 새 왕으로 마드리드에 정착했다. 이탈리아에서 새로운 고전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패션은 1760년에 처마 장식에서 모든 조각품을 제거하기로 결정한 왕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1787년까지 보관되어 다른 스페인 정원과 공원에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볼 수 있도록 설계되고 때로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이 대형 앙상블은 다양한 자세와 의상으로 베르니스크, 바로크 양식의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몇 년 후, 왕은 이미 궁전방의 장식을 감독하고 있는 건축가 프란체스코 세버티니에게 건물 확장을 의뢰했습니다. 이 확장 중 남동쪽 모퉁이에 있는 센길 윙으로 알려진 시체만 수행되었습니다. 찰스 4세, 차얼즈 4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주요 계단을 제자리에서 반대 대칭으로 옮겼으므로 왕자의 아파트를 옮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페르디난트 7세, 퍼드낸드 7는 프랑스의 발랑세이, 벌랭케이 성에서 몇 년 동안 투옥되어 19세기의 궁전 장식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혁의 목적은 고풍스러운 이탈리아 스타일의 건물을 현대적인 프랑스 스타일의 궁전으로 개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장식적인 변화는 현재의 프라도 미술관의 기초로 이어졌습니다. 왕은 프랑스 패션의 실크 교수형으로 자신의 방을 장식하기를 원했으며 이를 위해 그는 저장된 수많은 오래된 그림을 제거했습니다. 그의 아내 이저벨 오브 브러간저 은 미래의 박물관을 위한 많은 그림 수집을 촉진할 것입니다. 나중에 페르디난트 7세의 손자인 알폰소 12세는 지배적인 취향의 자신을 수용하는 전통에 따라 궁전을 빅토리아 양식의 거주지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 작품은 건축가 호제이 시곤도 더 리머가 감독했으며 여러 방의 변형, 대리석 바닥을 쪽모이 세공으로 교체 및 당시의 가구 추가로 구성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수행된 복원은 남북 전쟁 중에 발생한 손상을 수리하고 새로운 장식 앙상블을 설치하거나 다시 설치하고 손상된 벽 직물을 원본에 충실한 복제품으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궁전의 외관, 파사드의 세부 사항. 서고트족 왕인 네카레도와 리우바 2세는 펠리페 5세의 국장과 황금 양털 훈장과 성령 훈장의 목걸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궁전의 고도는 창문과 발코니가 열리는 거대한 주문의 도릭 펄레스터즈로 구성된 건축물의 본체가 올라가는 쿠션 베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처마 장식을 얹은 인상적인 난간은 찰스 3세, 차얼즈 3가 이미 말했듯이 건축물에 더 고전적인 공기를 주기 위해 낮춘 일련의 스페인 왕들과 함께 계획되었습니다. 1973년 일부 조각품을 대체한 파사드의 복원으로 서체티가 그린 디자인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 동안 이탈리아인은 14개의 꽃병을 배열하고 구석에 배치했으며
그 중에서도 아즈텍 틀레이토에니 막테주머 투와 잉카 아타왈파의 동상, 완 페스퀄 더 미너와 더밍거 마우터네이의 작품을 각각 배치했습니다. 동쪽 입구 세부 정보. 남쪽 파사드는 필립 V와 그의 첫 번째 아내 마리아 루이사 가브리엘라 데 사보이, 머리어 루이서 게브리엘러 더 서보이의 동상이 끝에 나타나고 페르디난트 6세와 그의 아내 바바라, 바어브러의 동상이 중앙에 나타나는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난간에 추가된 중앙 몸체의 존재에 의해 주요 외관으로 구별됩니다. 기둥의 순서에 위치한 조각품 중에는 원래 조디악을 통과하는 태양을 표현한 다락방에 3개의 패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계를 설치하기 위해 중앙 패널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2개의 측면 패널만 보존됩니다. 태양이 천정에 있는 중앙 패널에는 높은 구호의 성과 면제된 사자인 헤라클레스의 2 기둥이 있는 스페인 군주국에 대한 우화가 담겨 있습니다. 기둥과 사자는 멘저나러스 왕리부나이 수장에서 이시드로 건잘러스 벌레스케즈에 의해 재사용되었습니다. 원래 주요 파사드에 접어있던 4명의 황제, 허노리어스, 시어도시어스, 아어카디어스 및 트레전은 차얼즈 3가 도입한 변화의 결과인 대형 발코니를 지탱하는 토스카나 기둥으로 대체되었으며 오늘날 중앙 안뜰의 내부로 옮겨졌습니다. 후안 도밍고 올리비에리, 완 더밍고 알러베리, 와 그의 작업장의 개입은 페르디난트 6세, 퍼드낸드 6 시대의 궁전을 장식한 조각품의 절반 이상을 조각한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또한 덜 눈에 띄는 장소에 위치한 많은 전령 모티프, 마스크 및 기타 호화적 인물의 저자였습니다. 정면 파사드의 탁 트인 전망. 아르메리아 광장, 플라저 더 라 아어미리어. 본문, 아어머리 스퀘어. 이곳에는 산타 마리아 라 레알 데 라 알무데나 대성당이 있으며 알폰소 12세 왕이 아내 마리아 데 라스 메르세데스 데 오를레앙의 유해를 보관하기 위해 건축을 후원했습니다. 사원 건축은 1878년에 시작되어 199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광장은 오리엔테 광장, 플라저 더 오리엔트의 네판토 정원, 네펀토 가어던즈에 의해 동쪽으로 접해 있습니다. 플라저 더 라 아어미리어를 향한 궁전의 외관. 오리엔테 광장, 플라저 더 오리엔트를 디자인한 건축가인 나르시소 파스쿠알 콜로메르, 나어치소 페스퀄 칼로머는 1879년에 광장의 레이아웃을 설계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건축가 엘리케 마리아 레플레스, 엘리케 머리어 리플리즈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따라 1892년에 마침내 처형이 이루어졌다. 28. 이 광장의 역사는 15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필립 2세가 1670년 호세델 올모, 호제이 딜리트 알모에 의해 개조된 왕실 마구간을 수용할 건물 건립을 명령했습니다. 건축은 1884년까지 살아남았고 화재로 인해 붕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오늘날 플라저 더 라 아어미리어를 차지하고 있는 부지는 수십 년 동안 퍼레이드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서체티는 멘저나러스의 처마 장식을 마무리할 대성당을 지으려고 했고, 세버티니는 다니엘 블록을 형성하기 위해 이 건물을 왕궁과 결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두 프로젝트 모두 찰스 3세에 의해 무시되었다. 1868년 앙헬 페르난데스 데 로스 리오스, 에인젤 퍼넨데즈 더 로스 리오스, 는 왕궁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오리엔테 광장, 플라저 더 오리엔트의 전체 윤곽을 따라 이어지는 큰 숲이 우거진 공간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10년 후 시곤도 더 리머는 퍼넨데즈의 원래 디자인의 계단을 추가하여 프랜시스코 더 큐바즈의 아이디어로 이어져 역사주의적이고 고전적인 건축물이 왕궁의 스타일과 조화를 이루는 엘모디너의 초기 네오 고딕 양식의 교회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했습니다. 오리엔테 광장, 플라저 더 오리엔트. 본문, 플라저 더 오리엔트. 오리엔테 광장, 플라저 더 오리엔트, 북쪽. 그것은 기념비적인 성격의 구부러진 머리를 가진 직사각형 사각형으로 최종 레이아웃은 나어치소 페스퀄 Y 칼로머의 1844년 디자인에 응답합니다. 주요 발기인 중 한 명은 조셉 1세 보나파르트, 조저프 I 보너파우트 왕이었는데
그는 궁전에서 포르트 델 솔, 포어트 딜리트 솔까지의 큰 길을 열기 위해 기존 농가를 철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나중에 조르주 외젠 오스만, 조어지즈 유진 하우스먼, 이 파리에서 수행할 것과 같은 도시 운영의 선구자입니다. 이 길은 결코 건설되지 않았으며 궁전 앞에 남아있는 공허함은이 새로운 광장을 허용했습니다. 오리엔테 광장, 플라저 더 오리엔트, 모양이 불규칙하지만 동쪽에 위치한 에프스는 테이올로 리얼이 주재하는 곡선으로 닫힙니다. 세 개의 큰 사분면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원, 카보 노발 정원 및 네판토 정원. 중앙정원은 바로크 양식의 원의 모델에 따라 격자 형태로 필립 4세 기념비 주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회양목 울타리, 사이프러스 나무, 주목 및 작은 목련 모양, 일시적인 성격의 꽃 농장으로 채워진 7개의 파르테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3 그들은 다른 두 사분면의 구분선 역할을 하는 조각상 행으로 양쪽으로 구분됩니다. 광장에는 5명의 비지가스스와 리칸퀘스트의 첫 번째 기독교 왕국의 15명의 군주에 해당하는 20명의 스페인 왕의 조각 컬렉션이 있습니다. 35석회암으로 만든 이 동상은 중앙 정원의 양쪽에서 동서 방향으로 인클로저를 가로지르는 두 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고딕 왕으로 널리 알려진 그들은 광장의 중앙 몸체와 북쪽의 케이프 노발 정원, 남쪽의 레판토 사이의 구분선을 표시합니다. 동상 그룹은 페르디난트 6세, 퍼드낸드 6의 통치 기간 동안 마드리드 왕궁, 로이엘 팰리스 오브 머드리드의 장식을 위해 의뢰된 스페인의 모든 군주에게 헌정된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1750년에서 1753년 사이에 처형되었다. 이사벨 2세, 호제이 빌체스가 조각한 이사벨 2세, 1862. 캠포 델 모로 정원. 본문, 캠포 딜리트 모로. 이 정원은 무슬림 지도자 알리 이븐 유수프, 알리 아이비엔 유서프의 군대가 1109년 마드리드 광장, 플라저 더 머드리드를 재정복하려는 시도 중에 이곳에 야영했다는 사실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36 이 지역을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펠리페 4세, 필러프 4 때문이며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분수가 건설되고 다양한 유형의 식물이 심어졌습니다. 장소의 일반적인 모습은 다소 무시된 채로 남아 있었지만 새로운 궁전을 건설하는 동안 라 그레니어 궁전의 정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조경 프로젝트가 수행되었지만 자금 부족으로 인해 아무것도 수행되지 않았으며 이저벨 II의 통치 기간이 되어서야 더 심각한 조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큰 로마네스크 양식의 공원이 설계되었고 어렌조즈 궁전에서 가져온 분수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사벨라 2세의 몰락과 함께 정원은 디자인의 일부가 손실된 포기와 방치의 기간을 겪었고 합스부르크, 로렌의 마리아 크리스티나, 머리어 크리스티너의 섭정이 될 때까지 1년의 복구 작업이 시작되어 19세기 영국 공원의 레이아웃을 따르는 현재의 디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산 후안 바우티스타, 샌 후안 바우티스터, 6월 24일, 에 그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후안 카를로스 왕은이 정원에서 리셉션을 열었습니다. 사바티니 정원. 본문, 세버티니 가어던즈. 사바티니 정원, 세버티니 가어던즈의 일반적인 모습. 로얄 팰리스, 로이엘 팰리스, 칼레데 바일 앤, 카이에이 더 베일런, 및 산 비센테, 샌 비센테이, 경사면 사이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디자인의 그들은 20세기 30년대에 만들어진 기념비적인 정원입니다. 40궁전 서비스를 위해 이 건축가가 지은 마구간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버틴이라고 불립니다. 이 정원은 원래 왕궁을 왕관을 씌우기 위해 고안된 스페인 왕의 동상 중 일부가 노인 연못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산책로 사이에 기하학적으로 위치하며 여러 분수가 있습니다. 공화당 정부는 이 자산을 포함하여 스페인 왕실의 여러 자산을 압류하도록 명령하고 공공공원을 건설하기 위해 마드리드 시의회에 양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회에서 우승한 후 사라고사 건축가 버넨도 가우시어 머카델에게 수여되었습니다. 1972년에 정원이 개조되고 기념비적인 계단이 세워졌습니다.
궁전 내부 1층 왕립도서관 본문 마드리드 왕립도서관 왕립도서관은 페르디난트 7세가 사망한 이래로 궁전의 북서쪽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망인 여왕은 왕립챔버 도서관이 이전에 위치했던 산 길 윙 전체에 머물기를 원했으며 1840년경에 지어진 마호가니 책장으로 장식된 주요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근사하거나 정확한 숫자로 고대와 현대 컬렉션 사이에 인쇄된 약 30만 개의 작품, 약 33,700개의 필사본 텍스트, 곤도마어 편지 컬렉션에만 약 18,000개가 있음, 273개의 임큐네별러, 약 120개의 합창단을 포함한 3,000개의 음악 작품, 아틀라스 사이즈도 제작 7,000개, 느슨한 시트 및 기타 형식, 15,000개의 그래픽 자료, 판화 및 그림, 및 기타 유형의 도서관 컬렉션. 리얼 보티카 펠리페 2세의 통치 기간 동안 왕립약국은 왕실의 부속품이 되어 의약품을 공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기능입니다. 로이엘 파머시는 1964년부터 2014년까지 약국 박물관으로 존재했으며 궁전의 방문자 센터가 개편되어 박물관의 방을 차지했습니다. 증류실과 약국에 인접한 두 개의 방은 엘판조 12호와 엘판조 XIII의 통치 기간 동안 재건되었습니다. 항아리는 더 일찍 라 그레니어와 뷴 러티로의 공장에서 만들어졌으며 17세기의 탈라베러 토기로 만든 다른 도구도 있습니다. 왕실 무기고 본문 마드리드 왕립 무기고 왕립 무기고 비엔나 제국과 함께 세계 최고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 건물은 15세기 이후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카를 5세와 펠리페 2세를 위해 밀라노와 아우크스부르크의 총포 제작자들이 만든 토너먼트 작품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작품 중 하나는 황제 찰스 5세가 밀베르크 전투에서 사용한 갑옷과 완전한 도구로 프라도 미술관의 유명한 승마 초상화에서 티치아노가 묘사했습니다. 무기고의 일부는 독립전쟁과 스페인 남북전쟁 중에 손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고는 길드에서 가장 유명한 장인 중 한 명인 필리포 니그럴리가 서명한 몇 가지를 포함하여 유럽 및 세계 수준에서 이 예술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 일부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일반 궁전 기록 보관소 본문 제너렐 팰리스 아어카이브 제너렐 팰리스 아어카이브는 1814년에 왕실의 정부와 행정부와 스페인 왕관의 유산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에서 생산한 모든 문서를 수집, 분류 및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플라저 더 라 아우미리어의 서쪽에 있는 아치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왕실과 국가유산으로부터 문서를 받습니다. 로얄 키친 2017년에 대중에게 개방된 이 건물은 1737년에 궁전의 나머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지어졌으며 1861년에 개조되었습니다. 그들은 2000평방미터를 차지하며 2625개의 물건 전시회를 제공합니다. 위층 메인 계단 본문 마드리드 왕궁의 주요 계단 커레도 자킨토의 프레스코 화로 장식된 주요 계단 이 계단은 1760년 세버티니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찰스사 새 정부 초기에 개조되었습니다. 대리석과 화강암과 같은 인클로저의 다른 방과 동일한 재료가 건축에 사용되었습니다. 대형 조명 아큘라이가 있는 루네트 금고의 장식은 서체티가 디자인한 스페인 군주국의 승용우리한 도상 프로그램의 일부이며 프레스코 화의 시련은 커레도 자킨토에 해당합니다. 그 안에서 그는 주요 금고의 프레스코 화에서 종교와 교회의 승리를 상징하는 우화를 함께 그렸습니다. 문 위에 두 개의 루네츠 중 하나에는 사라센 지배에 대한 스페인의 승리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차얼즈 4의 동상 뒤에 위치한 헤라클레스가 해왕성의 힘에도 불구하고 지브롤터의 기둥을 찢어냅니다. 처마 장식에는 페르디난트 6세, 퍼드낸드 6의 통치의 특징이라고 여겨지는 미덕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미지는 히스패니다드의 개념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던 시기에 스페인 민족의 보편성과 가치를 상징합니다. 난간의 시작 부분을 장식하는 사자는 각각 조각가 펠리페 데 카스트로, 펠리페이 더 캐스트로,
와 로베르 미셸, 라버트 미셸 때문입니다. 계단 시작 부분의 인클로저 틈새 위에는 로베르 미셸, 라버트 미셸의 작품인 로마 스타일의 옷을 입은 찰스 4세의 동상이 있습니다. 복도로 가는 길에 르네 프레민, 러네이 프레민의 작품인 필립 V, 필러프 V와 이사벨 파르네세, 이저벨 파워네이지의 흉상이 있습니다. 리늘창의 전라당. 본문 홀 오브 헬버디어즈 오브 더 로이엘 팰리스 오브 머드리드. 서체티는 그것을 볼룸 또는 갈라 식당으로 생각했지만 차얼즈 3는 인클로저를 지키는 경비원을 위한 홀로 바꿨습니다. 장식은 토스카나 벽기둥과 치장 벽토로 만든 월계수 가지의 간결한 순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것은 몇 가지 개혁의 주제였으며 1857년에 첫 번째 개혁이 있었고 1880년에 계속되었습니다. 금고를 장식하는 프레스코 화가 이 방에서 눈에 띕니다. 지엠버티스터 T.A. 폴로는 방 장식을 담당하여 신화적인 성격의 여러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니어스는 그의 미덕과 승리를 위해 불멸의 사원으로 이끌었고 비너스는 벌컨에게 이니어스의 무기를 제작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우주의 군사적 기능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의 전사와 그의 어머니로서의 차얼즈 3의 모습, 이사벨 드 파르네세, 이저벨 더 파워네이지는 신중하고 보호적인 여왕입니다. 현대 화가 안토니오 로페즈 가르시아, 앤토니오 로페즈 가어시어의 작품인 후안 카를로스 1세, 완 카오로스 아이의 가족, 더 팹리 오브 완 카오로스 아이이라는 큰 그림이 최근에 이 공간의 장식에 통합되었습니다. 기둥의 전라당. 본문 홀 오브 칼럼즈 오브 더 로이엘 팰리스 오브 머드리드. 방에는 홈이 있는 샤프트가 있는 부착된 기둥으로 강화된 부드러운 벽기둥이 있으며 주요 계단의 기둥과 동일한 황금 양털, 성 및 사자를 대표하는 대문자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금고는 1761년 사바티니, 세버티니에 의해 네 가지 요소를 대표하는 메달을 들고 있는 한 쌍의 사티로스를 사용하여 장식되었습니다. 58 자킨토는 태양의 탄생을 주제로 금고의 그림 장식을 담당했으며 그 아래에서 베커스의 승리를 볼 수 있습니다. 헬버디어즈의 전당에서 입구 문 위에서 그는 스페인 왕관의 폐하를 대표했습니다. 홀은 이사벨 2세, 이저벨 2의 통치까지 무도회와 연회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성목요일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식김과 식사, 의식이 거행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왕과 왕비는 스페인의 고관, 장관, 외교단 및 교회 고위층 앞에서 25명의 가난한 사람들의 발을 먹이고 씻겨주었습니다. 현재 스트라디바리우스 팔라티노 스톤, 스트레더베리어스 펠러타인 스톤즈, 과의 콘서트가 이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홀 오브 칼럼즈는 스페인 역사에서 주요 사건의 현장 역할을 했습니다. 1878 마리아 데 라스 메르세데스 데 오를레앙 여왕의 장례식 예배당. 1885 엘판조 12왕의 장례식 예배당으로. 1975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장례식 예배당. 1985년 스페인의 유럽 공동체 가입법 서명식. 1991 마드리드 평화회의. 1992 제2차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담. 1997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담. 2014년 후안 카를로스 1세 퇴위 서명식. 2018 레오노르 아스투리아스 공주에게 저명한 황금 양털 기사단의 목걸이를 부과하는 행위. 오늘날 기둥의 전당은 군사 부활절 후 명예의 와인, 외교단 리셉션, 스페인 대사회의 및 국가 스포츠상 수여식과 같이 수많은 참석자가 참석하는 리셉션에 사용됩니다. 가스파리니의 방. 본문 가스파리니 홀 오브 더 로이엘 팰리스 오브 머드리드. 가스파리니 챔버의 램프. 그 장식은 찰스 3세의 통치로 거슬러 올라가며 궁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 중 하나로 간주되며 오늘날까지 거의 손질없이 살아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장식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데 약 50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왕이 당시의 관습에 따라 법원의 면전에서 옷을 입는 장소였습니다. 머티어스 가스파리니가 만든 장식은 로코코 스타일의 신호화질이 유형의 독창성을 보여줍니다. 가구, 대리석 바닥 및 벽의 실내 장식은 전체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벽에 걸린 실크의 상태가 좋지 않아 교체해야 했지만 새 천의 자수를 힘들게 꿰매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벽난로 위의 시계로 피에어 재케트 드라즈의 작품으로 18세기 패션을 입은 자동인형이 춤을 추고 시간이 되면 앉아있는 양치기가 플루트를 연주합니다. 시계 다이얼에는 재케트 드라즈 에이 라 초즈 더 판즈즈 앤 쉬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자기 캐비닛 본문 포어슬린 홀 오브 더 로이엘 팰리스 오브 머드리드 도자기 저장고의 모습 그것은 찰스 3세, 차얼즈 3 시대에 장식되었으며 나폴리와 시칠리아의 왕, 특히 포르티치 왕궁, 로이엘 팰리스 오브 포어터사이에서 수행한 유사한 건축물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것의 건축을 위해 사기판이 고정될 곳에 틀이 놓여졌다. 후기 바로크 양식의 고전주의 스타일의 장식 프로젝트는 완 바우티스터 더 라 토레이와 전하로 발트리가 담당했습니다. 이 방의 바닥은 가스파리니가 디자인한 가장 아름다운 장식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유색 대리석의 매우 우아한 상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겨울에는 대리석으로 대표되는 모티프를 시뮬레이션하는 양모 카페트로 덮여 있습니다. 갈라 다이닝 룸 갈라 다이닝 룸 이 인상적인 공간은 찰스 3세의 아내인 작센의 마리아 아말리아, 머리어 어말리어를 위해 만들어진 소위 여왕의 방, 퀸 에스룸의 3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궁전이 점령되기 4년 전인 1760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살지 않았습니다. 알폰소 12세, 엘판조 12 왕은 3개의 식당을 공식 엄숙함에 결합하도록 명령했으며 건축가 호세 세군도 데 레마, 호제이 시곤도 더 리머의 명령에 따라 1879년 합스부르크 로렌의 마리아 크리스티나, 머리어 크리스티너와의 왕의 두 번째 결혼의 갈라 연회와 함께 취임했습니다. 금고 장식의 기둥은 베그너즈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으며 15개의 샹들리에와 10개의 벽 램프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청동 장식은 파리에서 만들어졌으며 현재 LED 기술을 통합하여 전시된 예술 작품을 손상시키지 않고 가시성을 확보합니다. 테이블은 최대 144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벽은 브리셀의 거장 윌럼 페니메이커 16세기가 만든 버텀너스와 퍼모너 시리즈의 테피스트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18세기 중국의 대형 도자기 타일과 세브르 18261830의 6개의 대형 청동 및 도자기 꽃병이 각각 벽과 발코니 계고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금고는 원시 홀 중 3개에 해당하며 첫 번째는 맹즈, 그녀의 전차의 새벽에 의해 그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안토니오 곤잘레스 벨라스케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 후 가톨릭 군주 이전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고 세 번째는 프란시스코 바유, 그라나다의 항복입니다. 거울의 전당 본문 홀 오브 미러즈 오브 더 로이엘 팰리스 오브 머드리드 찰스 4세의 아내인 파르마의 마리아 루이사, 머리어 루이서, 여왕이 내실로 사용했던 신고전주의 양식의 방으로 통치 기간 동안 고안되고 장식되었습니다. 궁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분홍색 대리석 주각과 벽벽에 의해 도움이 되며 흰색과 파란색이 우세한 고급 치장 벽도 장식으로 덮여 있습니다. 소금에 이름을 붙인 큰 거울은 금색과 파란색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파란색 배경에 흰색 치장 벽도로 장식되어 있으며 식물 모티브 장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1788년 타마이어가 만든 마호가니와 금박을 입힌 청동으로 만든 중앙 램프를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알폰소 13세 시대의 이 방은 음악실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방에는 부르봉 왕가의 인판타 마리아 크리스티나, 인펜터 머리어 크리스티너와 알폰소 13세, 엘판조 XIII의 딸인 바텐베르크, 베턴버그를 대표하는 대리석 동상도 있습니다.
왕자의 방. 본문, 마드리드 왕궁의 왕자의 방. 이 인클로저는 서체티가 1737년에 고한 한 이래로 전체 역사에서 기능을 변경하지 않은 유일한 인클로저입니다. 원래의 장식을 모두 간직하고 있으며 1772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탈리아 귀족인 펠리체 가졸라, 펠리스 가트솔러는 이 방의 장식을 위해 예술가를 선정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로버토 미셸, 이 디자인 한 금고는 그림과 그것을 둘러싼 조각품이 만들어내는 효과가 큰 화려함에 도달하기 때문에 궁전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왕자의 방, 천장화는 티에이폴로의 작품이며 벽은 은실로 수놓은 벨벳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큰 페인트 프레스코 화는 지엠버티스터 티에이폴로의 마지막 작품 중 하나이며 스페인 군주제의 위대함과 힘을 묘사합니다. 여기에는 아폴로와 미네르바가 지키는 스페인 왕좌와 미덕의 표현이 포함됩니다. 반대편에는 작은 인꼬 몇 마리가 황금 양털 기사단의 휘장을 달고 날아갑니다. 군주제와 통치하는 주권자의 영광이 전체 세트의 주제입니다. 매우 눈에 띄는 것은 조칼로 지역으로 현실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스페인 지역과 소유물에 대한 우화가 특징적인 속성과 함께 표시됩니다.